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식물 배달하면서 천수경과 반야신경을 암송하고요. 기업 회장이 된 지금은 금강경을 실현하며 복 많이 짓길 발언하는 분입니다. 국가 품질 명예 명장이세요. 조득환 회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 실천하려는 불제자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조득환 회장. 선근의 인연으로 고교 시절부터 목탁을 치며 조석으로 예불을 드린 그는 군대에 가서도 이후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늘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며 살아왔다. 맨손으로 강소기업을 일군 그 바탕에 불심이 있다고 말하는 조득환 회장. 그의 50년 실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조득환 회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가피에 함께해서 큰 네. 영광입니다. 네, 네, 많은 아이고, 기도. 감사합니다. 네, 늘 부처님 가피와 함께 하셨다고요. 제가 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 이 무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재까지 살아왔고요. 네. 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네. 받들어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현재까지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회사를 잘 성장시키시고 성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또 부처님께 빚을 많이 지셨다고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부처님의 은혜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금강이라는 사명도 금강관야 바람일다에서 따왔고요. 빌려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이 금강경의 그 실천 강령으로서도 이 금강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하고 네. 강인한 강소기업을 지향해 오면서 했다는 그것을 부처님의 시에 예. 애를 빌려왔으니까 그 이상 큰 빚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업을 33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통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정말. 그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요. 그러게요. 여태까지 그냥 오셨다는 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회사 교수님. 이름에도 네. 금강이 저는 네, 그냥 보통 네. 금강 이제 많이 써서 네, 이제 금강이 금강이시라고. 그렇죠. 건강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네. 그 다이아몬드 같은 맞아요. 강소기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요. 네. 된다고요. 회장님 기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요. 손꼽히는 정말 보석 같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석탄 산업 훈장. 와, 대통령 표창, 어머, 국가 품질 명예 명장까지 대단하시죠. 근데 회장님, 아니 무얼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 예. 금강알텍은 제가 이 33년 동안 해오면서 예. 이 우리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큰 발전과 함께 왔습니다. 그때 그 자동차의 중에서도 고무 관련 산업을 쭉 해오면서 예. 이 고무 산업이 이 자동차가 작년에 현대 기아차가요. 예. 세계 3위의 판모교를 올렸습니다. 이 참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네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10대 그죠. 강국에 이 아니었습니까? 3위까지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거기에 함께 동참해온 협력요소로 이와 같은 것이 가장 큰 저에게는 부처님의 큰 값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제가 생산하고 있는 이 제품은 고무 제품입니다. 예. 이 자동차용, 아까 자동차에 예, 예. 줍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의료용에 들어가는 고무 소재 강소기업입니다. 전문 기업이고요. 그 말하자면은 배합을 하는 고무를 각각 부품에다가 우리가 자동차를 갈 적에 와이파
예, 그다음에 창문에 들어간 창고무, 예, 예. 엔진에 엔진 마운트, 예. 그다음에 엔진에 기름을 그 해주는 오링 올전한 특수고무들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세탁기 있죠. 예, 예. 방진고무 전자제품에 예.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건축용에 들어가는 요즘 지진이 일어나니까 방진고무들이 예, 들어갑니다. 방진고무 있죠. 물탱크에 방진고무들요. 우리가 직접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런 쪽에 철도에 들어가는 도 방진고무가 있어요.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제철 산업 있죠. 예. 철을 옮기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하는 데에도 우리 고무 롤 같은 거 이런 걸 국산화 수입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자님이 이렇게 네. 큰 일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네요. 그러게요. 네. 특수 방진고무나 특수고무들은 거의 다 금강알텍에서 생산하시는가 봐요. 네. 네, 저희들이 기술 개발이나 이걸 하면서 국내에서 예. 가장 국내 최초로 나노 탄성체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와, 대단하시네요. 부처님이 앞입니다. 이거. 네. 네. 우리 부처님 그 사업하시는 분은 불자님들은요. 정말 다 잘 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부처님이 정말 가피하시니까. 갚여 주시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고무 부품, 자동차에도 고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스님. 네, 특수고무를 보면 우리 회장님 생각날 것 같아요. 금강알텍.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는요. 네. 이제 금방 우리 조득환 회장님 거구나. 네, 이렇게 맞아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조특가 회장님께서 처음 불교와 인연은 어떻게 되셨어요? 네. 만나게 되신 거예요, 불교를? 네. 제가 선연이라고 할까요? 네. 부모님과 함께 해인사하고 송강사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할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찍은 사진도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참 어릴 적에 이 심어져 있는 불심이 예. 평생을 가는구나. 정말 이거 그렇네요. 이 배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또 태어나서도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참 이것이 부모님이 교육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렇죠. 예,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참 글쎄요. 하셨는데 그걸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진주에 있는 진주 그사림에 예. 그사림의 회장도 역임을 하셨죠.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선친대부터 이렇게 네. 불교를 아주 왜냐면 독실하게 믿으셨네요. 그죠, 네, 그 스님.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모든 게 다 보시잖아요. 그럼요.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보시를 하셨잖아요. 네. 뭐 돈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음식도 모든 걸 보시한 걸 자제분이 다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스님? 네. 고등학교 때는 또 심을 배달하면서요. 천수경호, 반야신경을 암송하셨다고요. 불심을 타고나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의상조사의 법성계 예. 초발심신 변정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참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참 심심히 그렇게 돋고서는 그는 참 강한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그 마음들이 학생들 친구들 만나면은 학생회에 들어오도록 건강하는 것이 저의 공부하는 애의 첫 번째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는 때에 진주 연화사는 해인사의 포교당으로서 진주 연화사 참 있습니다. 진주하고 인연이 네. 당대에 이 고선들이 많이 계신죠. 네, 많이 계셨죠. 그 정담 스님이 거기에 와. 네. 많은 그 서에 있던 곳이고 맞습니다. 또 성철 스님, 예. 네, 다 진주에서 가까이 예. 산청 맞습니다. 마산이 쭉 있으십니까. 저희의 한 분은 초등학교, 한 분은 중학교의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러시네요. 마음을 자부심을 가지고 진주는 불교의 도시입니다. 예. 연화사, 그 다음에 의곡사, 예.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유명한 호고사. 예. 이 3사회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진주불교 학생회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회도 만들어서 1981년 호국사에도 있었고 문산에도 있었고 등등 이래 했는데 제가 1학년 들어갈 때 한 20명 내지 30명 밖에 학생이 없었습니다. 예. 잘 안 했는데 포기하고 난 이 3학년 수료할 적에는 100명 가까이 넘는 인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다 우리 부처님의 가피고 뛰어나신
선각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단- 회장님 원력이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네. 그냥 이번 생만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아니고 과거 생부터 원력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미 받으신 것 신신과 같아요. 원력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렇죠. 네. 근데 평생 참불자로서 삶을 살도록 이끌어진 선지식과 인연이 있으셨다고요. 인생의 나침반이신 김정은 목사님 네. 참 저희가 귀하신 분을 만나지 않으셨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런까지 왔겠습니까? 그분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에 있고 그분이 선지식께서는 항상 이 저희들에게 복을 짓고 마음 닦아서 부처님의 가림대로 생활불교를 철두철미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시죠. 그 훌륭한 스승이시네요. 그렇죠. 예. 스승이죠. 네. 우리 조tka 회장님의 곁에서 모신 김정 법사님은 그럼 어떤 분이셨어요? 일거수일투족이 참 그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시죠. 예, 제가 뵙는 뜻 했고요. 이 부처님을 뵈는 마음의 영광을 네. 저는 평생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그분의 가르침은 정말로 일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기도로서 일관되게 변함없이 해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 이 한국의 그 한류와 케이팝 이것을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를 통해가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 사이에 제가 평생을 지켜본 바에 의해서는 참 이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국내와 국외에 있는 특히 우리의 삼국시대의 전적지들, 부여의 낙하만 아니겠습니까? 거의 네, 성상법회에서부터 전도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당금대, 당금대와 그 다음에 상주, 낙동강 정선, 그 다음에 이 황산벌, 그 다음에 여기에 움치골 등등 피학골 할 것 없이 경주의 그 북천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전도제에 제가 동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도 참 우리나라를 그거 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심지는 그 시극한 정성에 저는 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대단하세요. 분이시네요. 아유,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서 또 대학교 때부터는 또 금강경 그걸 아주 푹 빠지셨다고요. 예. 금강경에 그 참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1974년도 1학년 때 만났습니다. 만나 뵙고 그때에 금강경의 그 가르침대로 했을 적에 참 마음이 편안하고 지혜가 나고요. 예,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마음에는 지혜가 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저의 그 모토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님께서는 1학년 때에 제가 만나가지고 학생 활동을 할 적에도 늘 이 목탁을 가지고 보교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학생회에 들어오도록 제가 그걸 했죠. 건장을 하고. 그때 한 80명의 학생들이 입회를 했어요. 정말 대대적입니다. 그때 학생들은 정말 그 목말라 하던 부처님의 시에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도의 마음으로 지금도 만 74 회원들과 함께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 우리 회장님이 하시면 고등학교 불교 학생회 할 때도 인원이 많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대불련 할 때도 또 큰 인원이 네. 늘고 엄청난 원력과 신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또 봉사와 신행의 길을 열어준 김정은 법사님 덕분에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은 법사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던가요? 예, 참 귀한 말씀을 앞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 닦고 그 다음에 복을 지으면서 네. 예, 복을 지으면서 그 마음을 잘
마음 연습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 보살은 이익 중생이니라 하는 그 금강경의 말씀과 같이 네.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그 마음으로서 철두철미하게 불교 생활을 영위하라. 세 번째로는 그 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살아라. 단지 이 중요회와 같은 그와 같은 그 나라를 위하는 큰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영위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핵심은 저희 일상 이 신도들은 복 짓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제가 그 하게 된 가장 큰 복을 짓는 데는 기업을 통해서 네. 직원들과 함께 네. 많은 걸 복을 짓고 더 후복하고 복을 짓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인 회사의 이익보다도 국가의 이익에 국가가 후복하게 되는 것이 보살이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대단하신다. 이 세계 정상의 자동차가 되는데 그 함께 일조했다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고 가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래요. 우리 부처님이 너무 일단, 훌륭하시네요. 우리 부처님이 일단 지구는 하나라 그랬으니까 한 가족이니까. 네. 그죠? 근데 한국에만 납품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다 납품하시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니 뭐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데. 그럼요. 실제로 사업하시면서 기도 가피의 영험을 여러 번 체험하셨다고요. 참 1990년에 시작을 하고 나서 1994년 5년 사이에 제가 법인도 설립을 해서 하는데 참 한 업체가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참 저와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라서 나도 마음이 통해서 모든 것을 전력 투자로 베푸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거기에 납품을 하다가 어느 때에 참 중생사는 욕심이 많거든요. 돈이 되면은 빼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독점 거하도록 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싸움하다 보니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게 한 3억까지 걸렸죠. 그때 제가 컸죠. 30개 업체의 대표가 되어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몸과 심신이 진흙탕 속에 빠져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얼핏 이거는 아니다. 부처님에게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심신이 빠져드는 걸 빨리 빠져나오면서 부처님 마음으로 돌리면서 우리 하고 있는 이 영업과 경영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에 1억 5천이라는 까지 이 해결이 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때 받은 그 사장으로 받았던 멜빵을 제가 20여 년간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제는 두 번 다시 큰 수업료 주지 않고 그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꿨죠.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한 번은 금강경 독송의 법당불사를 회항하면서 사업의 부도 위기를 맞으셨다고. 아우. 네, 그 아까 앞에 한 거하고 잔잔하는 그 당시에는 종이음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건 전자음으로 바뀌었는데. 맞아요. 이 참 그걸 발행하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해가지고 이 실제 거래한 걸 발행이 아니고 또 필요하면은 보증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연달아 연서하면은요 부도가 나면은 막 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참 모르는 사람은 당하죠. 이 수업료를 줘가면서 배워간 거죠. 그때에 아까 3억에서 1억 5천 이 마음을 쭉 바꾸는 이게 부처님 안에서는 참고 견디며 베푸는 마음에 이 마음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그게 아니면은 그 당시 사업하다가 끝냈겠죠. 근데 이걸 하고 난데 법당불사를 하는데 270평의 신천동 법당을 6번 만에 옮겼습니다. 그때 제가 소임을 여러 가지를 맡고 있었습니다만은 신도 회장이 한 12년간 하고 있으면서 맡으면서 했는데 그 끝나는 시점에 부처님의 잘 그 어려운 걸 해양을 하고 참고 견디면서 시봉하다 보니 저에게도 참 170평이라는 사업장을 분양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부처님의 큰 가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매 순간 그 깨달음인 것 같아요.
네. 회장님 또 자녀 교육은 또 금강경으로 또 하신다고요. 네. 제가 이 스승에게 받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은 가족이 이 불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라고 한다고 따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부모가 그것을 보여주면은 따라온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실천을 시켰죠. 건강경 읽고 정진하도록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떨리는 마음들을 항상 대화를 나눌 때도 마음에 올라오는 마음을 미륵존 여러분에 바쳐서 안정이 되면은 그거 떳떳하게 할 수 있다. 그걸 실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면은 장계를 해가지고 예. 이 미륵존 여러분을 정진을 시고 난 뒤에 반성문을 쓰면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불성을 깨우치는 거죠. 잠재 능력을 일으키니까 학교 다닐 때에도 입학할 때 졸업할 때만 딱 가보고 그 뒤에 안 갔습니다. 자기가 가는 이 하숙방을 구하는데도 자취방을 구하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이 취직을 하는데도 스스로 했고 학교를 하는데도 제가 중소기업한다고 절대 부모에게 그거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중소기업에 많이 못 내주니까 사립은 힘들다. 그러니까 국립에 다 가라. 3명 다 일녀 이남에 3명 다 대구, 진주, 서울 다 갔습니다. 네, 갔고 얘들이 자라가지고 참 꼿꼿하게 홀로 서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좀 반갑고요. 결혼할 적에도 스스로 결정하더라. 배우자를 택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하는데 혼수 보통 보면은 서로 혼수물 주고받고 할 적에 인연의 근이 생겨가지고 평생을 이걸로 가거든요. 갈등이 가는 경우 생깁니다. 있잖아요. 예. 이걸 저는 해야 안 된다. 인연의 근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끊었죠. 필요한 거, 다 너희들이 필요한 거다. 꼭 필요한 그런 것들만 할 수 있도록 그래식을 없애버리고 그걸 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이 이 결혼식을 시켰는데도 결혼식 하는데 둘이가 1살, 2살 차인데요. 예. 오시마 둘이가 하나는 오전에는 이 작은아들 사돈들 만나고 오후에는 큰아들 마들 사돈 만나가지고 동시에 상견례를 끝내면서 저 주고받는 거 없습니다. 앞에 원칙대로 합시다 하고 끝을 냈죠. 와, 제가 정말 복이에요, 그죠? 네. 말 이 그대로. 큰 이 중에서 큰 그 살아온 이 보물 중에서 보물이죠. 네.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고 맞습니다. 부처님의 큰 값이 네, 네. 정말 이게 값이에요. 그 우리 회장님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셨고 그렇죠. 자녀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교육을 시키시고 네. 또 자녀들의 삶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작자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은 만큼 내가 받는다. 그렇죠. 그러한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다 가르쳐 그렇죠.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회장님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부부의심이라고 부부인 사모님께서 우리 보살님께서 우리 회장님을 이렇게 뒷받침을 은근히 잘해주시니까 그럼요. 네. 회장님이 편안하게 할 수 있지. 그죠? 그럼 참 그래서 부부의심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가장 크죠. 네, 네. 보살님을 잘 만나신 것 부처님께서 같아요. 주신 천복이십니다. 그죠, 스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쯤 되면 가족 친지 지인들한테 만날 때마다 금강경 하라고 권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인들 중에 또 금강경 가피를 입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가장 가까운 이 작은 고모님 얘기인데요. 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주로 유학을 올 적에 고모는 고등학교 들어가셨어요. 예. 근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가까이 생활했다고 보죠. 근데 어느 대구에서 그 하는데 갑작은 암을 만나게 돼, 유방암을 만나게 돼가지고 수술을 하겠다 그길래 내가 보기에는 저 상태 가지고는 수술하면 절대 성공 못하겠다 많이 봤거든요. 네. 몸을 일단 보호를 하고 또 그보다도 우선이 마음이거든요. 네. 정신력이 치료를 해주는 거지. 이 병은 원인은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니까 원인을 제거하면은 결과도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의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이 미륵존리를 정진을 하고 경을 읽도록 하는 원을 세우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딱 보니까 혼자서 경을 읽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딱 벽에다가
미륵전이를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경을 칠독을 해요. 그거인데 하루는 가봤더니 도배를 했어요. 노정충한테 혼자서 그 어려운 힘에 인자는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루 경을 읽고 정지를 하니까 밤에 한밤에 구렁이가 으시시한 하길래 보니까 구렁이가 나더니 없어졌어요. 그 뒤로부터는 엄청 이 마음이 밝고 그죠. 그래 이제 그럼 수술하십시오. 수술을 하는데 수술대에 들어갔어요. 대구에 있는 뒤에서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고 마치고 하는 걸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회복하는데 보통 한 사람은 한두 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네. 근데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깨어나는데 엄청 빨라요. 그리고 거기에 끝나고 나서도 경 읽고 정진하고. 예. 그러는데 불가사의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 가피가 이 정도로 되구나. 이 암에 걸린 분들은 항암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주사를 먹고 방사능 치료를 하면요. 이 백혈구가 떨어져 버립니다. 예, 못 그렇죠. 견딥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떨어져도 견뎌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면 독종이다 그러죠. 네.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야. 이거 이상 부처님의 법력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강경의 법력과 미륵전의 백색강명으로 그냥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그 하고 난 뒤에 다 치료가 지금도 완쾌되어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거 진짜 뭐 미륵전 열애불. 네. 부처님 명호 벽에 이렇게 붙여놓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 자서전에 인생사 모든 것이 인연에서 시작되어 맞아요. 인연으로 끝나는 것 같다라고 회고하셨던데 기업하는 매 순간 회장님 곁을 지켜준 그림자 같은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 친구가 벌써 회사에 있는 부회장 친구 영원한 동반자 도반 이종만입니다. 지금도 1974년도 입학할 적에 그때 제가 그렇죠. 학생들 입회하는데 그 당시에는 몇 명 안 됐어요. 네. 몇 명 안 됐는데 거의 구름같이 몰려왔죠. 80여 명의 저희들 그 경대 불교 학생회의 모임에 나왔어요. 이제 한마음의 동문회가 되었습니다만 그때의 이 학생들 중에서 이 친구가 8명의 우리 도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임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템플 스테이도 가고 하는 9명에 전부 다 대학 교수 2명, 그 다음에 국립 미장연구원 원장 1급 공무원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도 한 친구도 있고요. 안동대학교. 그 다음에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그 평생을 내가 기여를 하고 퇴직한 친구도 있고요. 진주에는 연암전문학교 교배하면서 전자계에 그한 인재를 배워냈고, 그 다음에 국방의 AID에 그 근무했던 친구도 한 둘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갔습니다. 한 분은 여기가 지금도 방산에 이 세계 방산 국산 아니었습니까? 지금 전투기나 그거였는데 중요한 사료들을 그가 기술을 제공해주는 친구들 등등이 있는 중에서도 이종만 친구와 동고도 같이 했죠. 이 친구가 정말 저의 이 오늘의 건강할택을 만든 장본인이고 오늘의 저를 해줬던 일단 공신이. 도반입니다. 네, 도반이고. 네. 그 은혜, 그러면 친구를 만났다는 게 저의 큰 복이죠. 그럼요. 네. 큰 이 은혜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럼요. 네. 인연이 나를 해칠 수 있고 인연이 또 나를 도울 수 있는데 그 인연법만 잘 내가 하면은요 좋은 인연만 나한테 와요. 그럼요. 그죠, 스님? 1학년 때 불교 학생회에서 만나서 50년간 이어온 그 인연이라는데 참으로 복된 인연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 자리에서 빌려서 친구이자 창업 파트너이자 또 평생 도반 이종만 부회장님께 한 말씀 하세요. 친구야, 이종만 친구야. 반갑다.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해양이라는 해고록을 발행하면서 되돌아보니 이것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친구의 덕이고 친구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에 있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여생을 건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원만하게 해양되도록 발언합니다. 나무 미륵전 예래불 미륵전 예래불 미륵전 예래불. 네. 네, 이종만 부회장님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 드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며 살아온 조득한 회장님.
자서전을 집필하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마음이? 지난 세월이 부처님의 이 은혜와 가피로 살아온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은혜와 가피를 받았으니 당연히 제가 거기에 은혜 갚는 일로서 여생을 더욱더 신심발심해서 재발심하여 하는 서원을 세워봅니다. 네. 예, 앞으로 더 후복한 마음으로 후복한 복을 지어 많은 주위 분들에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행복을 전하는 그는 불제자가 되도록 더욱더 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공부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아우, 네. 여기까지 마음 잘 쓰겠습니다. 지혜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복 짓는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여태 지은 복만큼이나 앞으로도 지을 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복은 예, 정말 엄청 한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첫째 저는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를 통해서 한국 정신과 문화 알리기를 통해서 법사님의 대원이 이 성취되어 K-팝과 한류가 전 세계인에게 뜨듯이 그것을 2005년도부터 해왔거든요. 2005년도 해왔는데 80년간의 중요애라는 책과 그 다음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 한국의 음식, 그 다음에 원효대사 이런 책들을 펴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더욱더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네. 복은 많지만은 이거 네네. 독실한 불자 기업인 조득한 회장님에게 불결한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란. 앞에서 말씀을 잠깐 드린 이 복이 그죠. 예. 참 제가 많은 단체를 이끌어 왔거든요. 관여를 했습니다. 이끌어보다 참여하고 동참했다고 보는 게 더 표현이 맞겠습니다. 이 경북대학교 물리학생이 한마음에 50주년 행사도 하면서 자금도 만들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오르면은 60년 행사에 책도 만들고 50년, 60년 많은 분들이 알렸어요. 많이 보시고 대학생들 포교를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젊은 청년. 그래서 제가 군 포교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군 포교에 많은 사단장의 감사 장병들의 이것도 받았고요. 예, 일일이 다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대불련 대우경북 동문회를 이끌어 올 적에는 전화원 사태가 있어서 49제를 하더라고요. 한준이 진해에 할 때 참 청관이 하고 있길래 또 해양할 적에 제가 동참을 했어요. 그때 제도로부터 감사표도 받았죠. 그 대불련의 대우경북 동문회 회장을 맡지 않았으면 그걸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참 힘드는 일이죠. 많은 거였고 또 임실에 가 있는 35사단 같은 경우에는 군종의 종각을 이혼하는 그 이식에 있어 또 동참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많은 인연들 이와 같이 이 군포교 젊은 그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정신문화알리기에서도 논산에 이것을 핍니다. 많이 모일 때는 3,000명에서 5,000명, 4,000명까지 모이는데 그거 한 달에 한 문석 했습니다. 이거는 하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죽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세상. 이거는 국제교류입니다. 몽골을 하다가 스리랑카하고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대통령이 온다니 대사가 오면 늘 초대대가 갔어요. 그것을 70주년 행사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 스리랑카 그 노동자들이 대구에 사원이 있습니다. 대구에 스리랑카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젊은 그 스리랑카에서 어떤 불자들 좀 따뜻게가 제가 그 회사가 우리나라와 같이 커지도록 기술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봉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불교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셨죠.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생활 자체라고 보고 수행의 이정표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연스럽게 실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자체, 그 결과로서 인연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조득한 회장님이 받으신 그 칭호가 대단한 건데 이러니까 대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가 국가 품질 그 명예
명장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근데 하나 더 추가해드리고 싶어요, 스님. 네. 대한민국 금강경 명장 어떠세요? 너무 아유, 멋지시네요. 마음에 정말 드세요? 제가 이 앞으로 다른 모든 명장 이 명예 포교사를 이 십몇 년 되는 선배님들과 함께 네. 20명 안에 들어가지고 네. 2006년도 통도사의 지간 스님이라든 요 우리 금산사 해주 금산 도영 스님이 예, 예. 그때 그러니까 포교 원장으로 계실 적에 예. 인연을 지어 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이 명예 이제 앞으로는 금강경 명장으로 제가 많은 친했습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포교하는데 제가 이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해 봅니다. 네, 선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카페에서 선호합니다. 드리는 거니까 네. 최고죠, 뭐. 네. 스님, 오늘 조득한 회장님 만남 어떠셨어요? 그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네.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가신 그 지혜가 아주 가득한 맞아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누구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각자 수많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 선지식을 만나서 오롯이 금강경의 지혜로 이 삶을 살고 계시는 조득한 회장님. 네. 이 시대에 참다운 대승보살의 모습입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미륵전 열애불의 가피로 모든 수행과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보시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BTM 붓다의 새로운 가족이 된 분들인데요. 강효수님, 김아라님, 신금희님, 유선환님, 이성인님, 진정수님, 붓다의 법보시를 실천한 주인공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길 바람드리며 인연 있는 불자님들의 수의동참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는 젊을 때는요, 빨리 나이 먹기를 바라고, 나이 들면 또 그때가 좋았다 하며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지금 이런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시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저 지금을 충실히 살면 인생은 늘 황금기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카페 인사드리겠습니다. 승문하세요. 승문하세요.